그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이목이 또 집중되고 있는데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대법원이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예. 그래도 최근 법원이 이후 관련돼가지고 청구한 압색 영장도 기각해버렸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법원이 또 판사를 감싼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의 발표가 점점 좀 너무 믿기 어렵고 네. 제 식구 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는 날 법원에서 지기현 판사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지만 공수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검찰 용어로 말하자면 기소중재하지만 참고인 이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참고인 중재한다. 이런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거는 공수처 수사를 보고 결정하겠다 해놓고 공수처에서 지기현 수사를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더니 기각했어요. 네. 이거는 이해관계 문제입니다. 만약에 법원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법원 위에 어디서 영장을 발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한 기관이죠. 발부를 해줘야 맞죠. 네. 이렇게 법원이 영장을 가지고 잣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법원이 압수영장 발부율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이걸 국민들께서는 자판기 영장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자판기 영장을 개선하자. 내가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또 그 이전에 문무일 총장 시절에 사법농단을 수사했습니다. 네. 사법농단 수사할 때 법원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무려 90%였어요. 자기들 수사할 때는 영장을 그렇게 많이 기각합니다. 이렇게 법 잣대가 자의적이고 들쭉날쭉하는 바람에 법원이 비판을 받는 거고 또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윤석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이틀 만에 소부에 있는 사건을 전압에 올려가지고 결정해가지고 9일 만에 선고하는 초고속 판결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께서 이게 대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법원의 공정성을 자꾸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 문제도 결국 유흥업소 접대 문제를 제대로 감찰했느냐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또 민주당에서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언론 발표에 의하면 윤석열 접대를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법원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공수처에 대해서 영장도 발부하면서 수사를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공수처 수사 결과 보니까 뭐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나왔을 때 발표를 해야 되지. 공수처 영장 기각하면서 이런 발표를 한다. 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됩니다. 그럼 그거 이어서 내란 재판부도 설치해야 된다는 이제 그 주장이 민주당에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에 관련된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반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네. 저희 민주당에서 제가 내란 재판 전단 재판 법을 냈잖아요. 네. 그럼 뭐냐면요. 법원 판사로 하여금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개 정도의 재판부가 있는데 31부, 32부 정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기현 재판부가 정말 윤석열 기소한 후에 지금까지 22회인가요? 밖에 재판을 안 했어요. 네.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을 해가지고 무려 115번을 재판을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 24번이고 12월 말까지 33회 열어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는 하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불신을 하고 있어요. 친대 축구처럼 느림보 재판을 하고 중계도 옛날에는 잘 안 했고 또 비공개를 하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이 중대한 내란 사건을 혹시나 윤석열 풀어준 것처럼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5월 1일 이상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기 때문에 더욱 불신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이 이렇게 재판을 엉터리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담재판부를 판사로 만들자는 거예요. 판사의 자격은 헌법 101조 2항에 의하면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로 정하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되 다만 판사 추천위원회를 변호사회, 법무부, 판사들로 구성해서 추천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없네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이원이고 뭐가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 판사들이 주장하는 게 무작위 배당에 맞지 않는다라고 네. 많이 들으셨죠. 네. 무작위 배당하는 것은 사람을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건데 일단 헌법이나 법률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법원 내부 규칙으로 이렇게 무작위 배당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만일에 평등 원칙이라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판결이 어떻습니까? 4월 22일 날 이재명 대표 사건을 대법원 소부 2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 다음 2시간 만에 그걸 전환합의체로 끌어올려서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선고는 9일 만에 했지만 이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이 안 맞죠. 그러면 법원 스스로도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헌법의 법률 위반하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독립은 독립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법관이 자격을 또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들이 정한 심사위원으로 정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법관으로 재판하게 만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국민들이 얼마든지 참여해서 법관 자격이 과연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지금 법원 조직법에 보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법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혼 소지가 전혀 없는데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이 또 돌았었어요. 예. 혹시 그러면 의원님한테 뭐 구체적인 증거가 좀 있을까요? 접수되고 있는 증거라고 할까요? 저희들한테 많은 제보가 있긴 있는데 네. 저희가 증거로서 입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건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네. 올해 4월부터 5월 달까지 사법부 이상한 행동,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을 보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동설을 주장한 근거는 저렇게 이상한 판결을 하는 데는 이것이 있지 않았느냐. 달을 가르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비난하는 셈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저희 청문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출석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30일 날 출석은 안 했습니다. 네.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10월 13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국정감사 대상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아하. 대법원장 조희대 포함해서 대법관들 나오고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루 종일 하고 이분이 묻고요.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15일 날 저희가 대법원으로 가서 청문회를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6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다 읽었다라고 네. 했다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니까 로고 기록 전자문서를 봤다. 그러면 전자문서를 보여달라. 또 국민들께서 로고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면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일었지 않습니까? 무려 5일 만에 100만 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건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해요. 저희가 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또 대법관을 증언하겠다고 하니 사무실을 만들려면 무려 그렇죠. 1조 4천억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면서. 네. 그러면 과연 그 돈이 필요한지 네. 그걸 보고요. 그렇게 땅값이 비싸면 대법원을 전주로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요. 법조타운 있는데. 예, 네. 전주 땅값 서울보다 싸죠. 서울보다 싸니까 전주에 넓은 대법원을 짓겠다. 저는 제가 그 선거 공약이 네. 헌법재판소도 전주로 옮기겠다. 예. 그리고 대법원도 옮기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